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의사는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술비는 1,500만 원. 아버지 통장에는 3천만 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죄송합니다만 본인 외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법적 대리인 지정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은행원의 이 한마디로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법적 절차는 최소 3주, 수술은 오늘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가족들이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 대출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비극은 잊혀진 돈입니다. 한 노인분은 평생 여러 은행에 조금씩 저축해 놓았지만 모두 휴면 계좌가 되어 필요할 때 찾지 못했습니다. 총 1,800만 원이 잠들어 있었던 것이죠. 이 돈이면 내 허리 수술비와 손주 대학 등록금에 보탤 수 있었을 텐데.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는 상속으로 인한 가족의 분열입니다. 한 우체부 아저씨가 남긴 3억 원의 예금을 두고 자녀들은 서로를 향한 불신과 원망으로 1년 넘게 법적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장례비와 병원비를 내가 다 냈으니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 해. 무슨 소리야? 내가 10년 넘게 아버지를 모셨잖아. 매주 찾아가서 반찬도 해드리고. 해외에서 급히 왔는데 벌써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우리 좀 같이 얘기해보면 안 될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 한 번만 해놨어도.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비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작은 준비로 이런 함정을 피한 사례도 많습니다. 금융보호인 제도에 가입하여 응급 상황에서도 바로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었던 부부. 모든 통장을 기록한 노트를 만들어 휴면 계좌를 방지한 할머니, 신탁을 활용해 인지능력 저하에 대비한 노인분. 이런 작은 준비들이 노후의 삶을 얼마나 달라지게 하는지 오늘 실제 사례들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15분이 앞으로의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과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금융 비극,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는 현명한 방법들,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상담사 박지민입니다. 30년간 수많은 노인 가정의 금융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노후 금융의 함정과 그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 김민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민수 씨의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셨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의사 선생님께서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수술비 1,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통장에는 3천만 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민수 씨는 아버지의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아버지 통장을 내밀었더니 직원이 본인만 인출 가능합니다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수술비가 극하다고 설명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법적 대리인 지정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법적 대리인 절차는 최소 몇 주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지금 당장 필요했습니다. 결국 민수 씨는 22%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수술비를 마련했고 그 후유증으로 1년 넘게 빚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 간호조무사로 일하며 여러 은행에 조금씩 저축했어요. 어머니께서 달게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어요. 영희 할머니의 딸 미선 씨는 어머니의 서랍을 정리하다 낡은 통장 5개를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모두 7년 이상 거래가 없어 휴면계좌가 되어 있었고 총 1,800만 원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치매 초기라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데 이런 복잡한 휴면계좌 찾는 절차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돈이면 제 허리 수술비와 손주 대학 등록금에 보탤 수 있었을 텐데. 세 번째 사례는 더욱 안타깝습니다. 박영우 씨의 세 자녀들은 아버지가 남긴 3억 원의 예금을 두고 1년 넘게 갈등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장례비와 병원비를 내가 다 냈으니 더 많이 받아야 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버지를 더 자주 모셨잖아요. 해외에서 급히 돌아온 저는 이미 남매 간 갈등이 심해진 상태였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상속 서류 목록은 끝이 없었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동의서, 그 많은 서류를 모으는 과정에서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 한 번만 해놨어도. 결국 1년여의 법적 다툼 끝에 세 자매는 서로 말도 않는 사이가 되었고 그동안 변호사 비용으로만 800만 원이 나갔습니다. 3억 원이라는 큰 돈이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은 비극적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작은 준비가 기적을 만들어낸 장미숙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미숙 씨는 65세의 초등학교 급식조리사에서 은퇴했습니다. 은퇴 직후 그녀는 남편 김동철 씨와 함께 은행을 찾아 금융보호인 제도에 가입했습니다. 저희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서로를 금융보호인으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막내 아들도 추가했죠. 그때는 그냥 은행원이 권해서 가입한 건데 그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줄은 몰랐어요. 2년 후
김동철 씨는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수술비 2천만 원이 급히 필요했지만 미숙 씨는 금융보호인 제도 덕분에 남편의 통장에서 바로 돈을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옆 병실의 할머니는 남편 통장에 돈이 있어도 찾지 못해 응급수술이 지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미숙 씨의 현명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통장을 기록한 노트를 만들어 자녀들과 공유했고 6개월마다 모든 계좌에 적은 금액이라도 입출금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계좌가 휴면 상태가 되면 찾기가 정말 번거로워요. 특히 나이 들면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달력에 표시해두고 정기적으로 모든 계좌를 확인해요. 덕분에 단 한 개의 휴면 계좌도 발생하지 않았죠. 또 다른 현명한 선택을 한 최영배 씨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71세인 최영배 씨는 전직 소규모 철물점을 운영하셨는데 오랜 당뇨 끝에 인지 기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3,500만 원을 특별한 방식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신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 돈을 은행에 맡기되 특정 조건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제 조건은 3가지였어요.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의료비로 우선 사용할 것, 나머지는 매달 생활비로 40만 원씩만 찾을 수 있게 할 것, 그리고 내가 사망하면 손주 대학 교육비로 사용할 것이었습니다. 이런 준비 덕분에 1년 후 최영배 씨가 당뇨 합병증으로 3개월간 입원했을 때도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비가 매달 일정하게 나오니 낭비할 염려도 없었죠. 평소에 돈을 볼 때마다 이것저것 사고 싶은 충동이 들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달 정해진 금액만 쓸 수 있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최영배 씨의 이웃인 오정희 씨의 이야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68세인 정희 씨는 평생 미용사로 일하셨는데 최근에 우연히 알게 된 노인 금융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같은 은행을 이용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히 TV에서 노인 금융 혜택에 대한 프로그램을 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에 방문해서 65세 이상 전용 혜택에 대해 물어봤죠. 그녀가 알게 된 혜택은 놀라웠습니다. ATM 수수료 면제,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창구, 우선 처리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이 있었고 실버 전용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 일반 예금보다 0.3% 높은 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단골 은행인데 내가 물어보기 전까지 이런 혜택 얘기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이제라도 알게 돼요. 다행이에요. 계산해보니 1년이면 10만 원 넘게 아낄 수 있더라고요. 정희 씨는 이웃들에게도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혜택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이대 사람들은 은행에 묻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귀찮게 한다고 생각할까봐 모르는 걸 물어보면 창피하다고 생각해서요. 하지만 제가 경험해보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이득을 볼 수 있더라고요. 이제 가장 인상적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경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69세인 경숙 씨는 전직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셨고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금융관리 방식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저는 항상 급한 상황을 대비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혼자 살다 보니 더 그렇죠. 그래서 비상금 체계를 3단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어요. 경숙 씨는 1개월 생활비인 60만 원은 입출금 통장에, 3개월 생활비인 180만 원은 단기 금융상품에, 6개월 생활비인 360만 원은 해지이자 손실이 적은 상품에 나누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급한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어요. 당장 필요한 돈은 바로 찾을 수 있고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면 이자가 더 높은 상품에 돈을 찾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현명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경숙 씨는 의료비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 매달 연금에서 5만 원씩 저축했습니다. 나이 들면 아무래도 병원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의료비만을 위한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요. 매달 조금씩 모으니 부담도 없고 막상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녀의 이런 준비가 빛을 발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작스런 폐렴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경숙 씨는 당황하지 않고 의료비 전용 통장에서 입원 보증금을 냈습니다. 같은 병실의 다른 환자분은 급히 자녀를 불러 입원비를 해결하느라 치료가 지연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제 준비에 정말 감사함을 느꼈죠. 경숙 씨는 퇴원 후에도 자신의 금융 계획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고 주택연금 상담도 받아보며 미래를 더욱 탄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래는 더 불확실해져요. 특히 건강 문제는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안전장치를 마련하려고 해요. 장기요양보험은 제가 거동이 불편해질 때를 대비한 거고, 주택연금은 살림집을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예요. 흥미로운 점은 경숙 씨의 이런 준비가 동네 노인정에서 작은 강의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그녀의 조언을 듣기 위해 모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에게 조언해주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입소문이 나면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정에서 경숙이의 똑똑한 노후 준비라는 작은 모임을 하게 됐죠. 경숙 씨가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지금 당장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돈. 이제는 그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건강할 때, 기억력이 좋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 모든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노후 금융관리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보호인 제도를 활용하세요. 김민수 씨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금융보호인 제도는 모든 은행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자녀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두면 됩니다. 둘째, 방지하기 위해 모든 계좌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세요. 이영희 할머니처럼 잊혀진 통장으로 인해 필요한 순간에 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모든 계좌에서 소액이라도 입출금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상속 문제에 대해 미리 가족과 대화하세요. 박영우 씨의 자녀들이 겪은 갈등처럼 상속은 가족 간의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가족 간의 상속에 대한 원칙을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신탁과 같은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세요. 최영배 씨처럼 본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조건으로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 저하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노인 전용 금융 혜택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활용하세요. 오정희 씨의 사례처럼 많은 은행들이 65세 이상 고객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나 우대 금리와 같은 혜택은 작게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송경숙 씨처럼 체계적인 비상금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1개월, 3개월, 6개월 생활비를 각각 다른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은 유동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분들에게는 이러한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3단 비상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준비해두면 정말 마음이 편해요. 아플 때도 집에 갑자기 고장 난 것이 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금융 노트를 만드세요. 모든 계좌 정보, 보험 정보, 카드 정보, 대출 정보를 한 곳에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 노트는 자녀나 배우자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특히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 용도, 대략적인 금액을 기록해 두면 좋습니다. 저는 빨간색 공책에 모든 금융 정보를 정리해 두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비상시 연락할 자녀들의 연락처, 그 다음에는 은행별로 계좌 정보, 그 다음에는 보험 정보를 적어두었죠. 매년 1월 1일마다 업데이트하는 것도 잊지 않아요. 둘째, 금융보호인을 지정하세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본인이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자녀 또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지정하면 됩니다.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간단한 신청서 작성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대리인, 금융보호인, 긴급 인출 대리인 등으로요. 정확한 명칭은 은행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셋째, 휴면계좌 방지를 위한 캘린더 알림을 설정하세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모든 계좌에서 소액 1만 원을 입출금하는 날짜를 캘린더에 표시해 두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벽걸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어도 좋습니다. 저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을 통장 지키기의 날로 정했어요. 이날은 모든 계좌에서 1만 원씩 인출했다가 다시 입금하는 날이죠. 이렇게 하면 계좌가 휴면 상태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요. 넷째, 의료비 전용 통장을 만드세요. 갑작스러운 의료 비용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 연금의 5에서 10%를 이 통장에 저축하고 오직 의료비에만 사용하는 원칙을 세우세요. 저는 의료비 통장 카드를 병원 보험증과 함께 보관해요. 그래서 병원에 갈 때 항상 가지고 갈 수 있죠. 응급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이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다섯째, 노인 금융 혜택을 확인하세요. 주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65세 이상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이 있는지 문의하세요. 수수료 면제, 우대 금리, 창구 우선 처리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은행에 가서 어르신 우대 혜택이라고 물어보세요. 의외로 많은 혜택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물어봐야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섯째, 신탁을 고려해보세요. 특히 인지기능 저하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금전신탁 또는 재산신탁 상품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맞게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탁은 일종의 내가 나를 위해 세우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를 위해 규칙을 만들어두는 거죠. 특히 치매나 다른 질병으로 판단력이 흐려질 것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추천해요. 일곱째, 장기요양보험을 확인하세요. 국민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 외에도
민간 보험사의 장기요양 보험 상품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준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옵니다. 그때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8째, 주택연금을 고려해보세요.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노인분들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집에 살면서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본인의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시간 날 때 좀 더 알아보고라는 생각으로 미루다가 결국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만 시간을 내서 금융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은행에 방문해 금융보호인 제도에 가입해 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노인분들의 금융 사례를 통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준비는 단순히 돈을 관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존엄한 노후를 위한 준비입니다. 내 돈으로 내 몸을 챙기고 내 판단으로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독립이고 존엄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위한 준비.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금융 준비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은 어떤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퇴 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때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